하이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오징어 게임 마지막 피날레의 흥행. 그런데 아무리 예측이 가능했던 흥행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넷플릭스 공식 기록은 일주일 간격으로 집계가 되기에 정확한 결과는 아직 기다려봐야겠지만 스트리밍 랭킹 매체 플릭스패트롤 기준으로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공개된 지 단 이틀 만에 무려 전 세계 93개국 1위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은 넷플릭스 본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제작한 최고의 드라마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작품이기에 더 큰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실제로는 93개국 1위 그 이상의 스코어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버리기도 했는데요. 서버가 터졌다거나 서버가 포화 상태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마케팅적인 표현이 아니라 넷플릭스 서버가 실제로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전 세계 동시 공개 시점에 일부 시청자들은 에피소드가 로딩되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공개된 지 고작 1분 만에 처리에 문제가 생겨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보여주는 해프닝이었죠. 하지만 이런 전 세계적인 오징어 게임 시즌3의 대흥행은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만큼 기쁘면서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혀 예측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3는 호평도 받고 있지만 엄청난 혹평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 외신들이 이번 시즌을 비판하는 주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라 할 수 있는 건 포브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지적한 VIP 캐릭터들의 캐스팅 문제였는데요. 시즌 1에서도 그렇게 혹평받았던 VIP들인데 이번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좋지 않은 연기를 선보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들은 명연기를 펼쳤다고 극찬을 받는 반면 외국인 배우들의 연기는 냉소적 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비판은 왜 굳이 아기를 등장시켰냐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등장하면서부터 불편함을 느낀 시청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후는 아기가 등장하자 갑자기 행동 반경이 제한되어 결국 수동적 캐릭터로 돌변했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야기가 너무 정해진 엔딩을 위해 급하게 달려갔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로 인하여 캐릭터들이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전개나 개연성에 결여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두고 미국 대중매체 콜라이더는 이는 오징어 게임만이 아니라 글로벌 히트 시리즈들의 속편들, 특히나 계획이 없었던 속편에서 자주 드러나는 현상이라 꼬집었는데요. 네 번째로는 시즌1의 흥행 요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전 세계적인 인기였고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기에 이렇게 뼈아픈 비판 역시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망작이란 비난만 받고 있느냐? 그럴 리가요. 호평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중매체 렉투라스는 오징어 게임은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켰다면서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강렬한 마지막 시즌을 제공했다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평론가들이 빠른 전개와 여전히 살아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람을 믿나? 라고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프론트맨에게 기훈이 마지막 게임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을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스페인의 종합일간 매체 라라존의 평가도 있었는데요. 기사는 사람을 믿을 수 있냐는 질문이 이번 시즌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시즌 역시도 인간의 본성과 불신, 생존 본능 사이를 깊이 파고들었다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의 최대 일간지 클라리는 품위 있는 결말이라 평가했는데요. 영국 매체 메트로 또한 10점 만점에 10점을 못 주는 이유는 VIP 캐릭터들의 연기가 너무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그것만 빼면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오징어 게임은 첫 시작과 같은 방식으로 끝을 맺었는데 인간의 도덕성에 의문을 품고 인간의 잔혹함에 매료되지만 동시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결국 선함이 승리한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진정한 걸작이라 극찬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똑같은 결말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도 있었죠. 허프포스트와 같은 매체는 악마 같은 결말을 보여주었다 평가했고 데일리메일은 참혹하고 가슴 아프며
결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라라존의 멕시코판 역시도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파괴적 결말이라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작품을 봤음에도 누군가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고 표현했고 다른 누군가는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런 아이러니를 두고 아르헨티나 매체 파기나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철학적 질문을 던진 멋진 결말이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대한 평가는 작품성 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 작품이 전달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 메시지가 좋았다 나빴다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쉬운 길을 두고서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디 애틀랜틱은 기훈이라는 주인공의 마지막 운명에 있어 대부분의 드라마들과 영화들이 선택하는 일명 라스트맨 스탠딩, 즉 서바이벌 장르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되는 쉬운 결말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권선징악과 정의 구현을 원하는데 허무주의적이고 비판적인 결말로 작품을 이끌어간 것을 두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매체 르피가로 또한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하고 저도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본질적으로 해피엔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황동혁 감독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가 라스트맨 스탠딩으로 끝내지 않은 선택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황동혁 감독의 말처럼 오징어 게임이 불편한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LA타임즈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엔 자본주의가 사회를 죽이고 이기게 된다는 현실을 오징어 게임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는데요. 그냥 기훈이 인류의 희망인 아기를 등에 업고 뛰쳐나가 모든 VIP들을 다 때려 죽이고 우리가 이겼다 외치면서 정의 구현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 본능적인 욕구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 즉 자본주의의 괴물들에게 지디겨지는 엔딩이 시청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극찬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혹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의 더 글로벌 메일 역시도 현실을 반영한 허무주의 또는 현실주의적 결말은 작품을 바라보는 취향에 따라 평가가 극명히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전문 비평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둔 로튼토마토의 기사 내용을 봐도 역시나 반응들은 명확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되는 비평은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의견이었는데요. 기사는 이번 시즌3 자체는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 팬들은 이에 대해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욱 과격해진 폭력성과 확장된 세계관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진지한 결말을 훨씬 더 즐길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작품의 메시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작품은 미국 시청자들에게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저력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었는데요. TV 시리즈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자본주의 비판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 황동혁 감독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NPR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디어, 테크, 스트리밍 산업 분석 매체 로우패스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전 세계에 한국 드라마가 퍼지게 한 데에는 많은 작품들의 공헌이 있었지만 오징어 게임과 황동혁 감독의 등장은 그런 수준을 아득히 넘은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며 계엄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치아 대부분을 잃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바쳤던 작품에서 마지막까지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절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 둘 다였습니다. 그런 그의 결말은 그저 도파민 터지는 마블식 아니면 타란티노식 해피엔딩과 폭발을 원했던 시청자들에게는 외면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진 뛰어난 결말이기도 했습니다. 응당 세계 최고의 작품이라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기에 황동혁 감독은 결국 그런 질문을 던지겠다고 선택한 것인데요. 그러니 이제 그 대답을 듣는 것 또한 황동혁 감독의 몫일 겁니다. 한편 스페인 매체 베인테 미누테는 현재 오징어 게임은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시즌3가 공개됐음에도 반응이 폭발적이지 않다고 언급되지만 해외 시청자들은 오징어 게임의 독창적 스토리와 사회적 메시지에 매료되었다면서
그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에는 오징어 게임이 유일한 드라마가 아니라 좋은 드라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들도 한국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현실 사회를 반영한 작품이기에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 비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언젠가 한국에서 특히 각박한 평가를 받는 부분을 두고 황동혁 감독이 인터뷰에서 가벼운 서운함을 토로한 바 있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속편이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 절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본편의 무게에 눌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파트까지 나눠서 시즌3라고 이름 붙은 이번 시즌은 시즌1이 받았던 찬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황동혁 감독과 출연자들 그리고 함께 고생한 모든 제작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 그 창의력과 우수함을 또 한 번 알리고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